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1 나머지가 r1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근데 이걸 다시 q1을 다시 또 나눴어. x 플러스 3으로 또 나누니까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이때 몫이 q2 나머지가 r2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q1을 이렇게 나눠서 식을 쓴 거야. 그랬더니 분배 법칙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잖아요. 이거 풀어주면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만들어지겠고 r2 곱하기 x 플러스 3이 하나 만들어지겠고 r1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와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qn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qn 플러스 1 나머지가 rn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q2x를 다시 나눌 수 있겠지. x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겠잖아. 그래서 q2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q3x 나머지가 r3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분배 법칙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풀어주면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x 플러스 3과 곱해지면서 x 플러스 3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R3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R2 x 플러스 3과 R1은 그대로 내려주면 되겠잖아. 근데 재밌는 게 구하란 게 뭐냐면 R3 마이너스 2, R3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 R3는 여기서 봐봐. x 플러스 3의 m승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rm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봐봐. 3의 3승 있지? 3의 3승으로 나눠야 r3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가 x 플러스 3의 3승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3차 이하잖아. 이게 바로 나머지가 맞겠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이 지금 나머지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R3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이제 또 Q3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제 Q3를 다시 또 X 플러스 3 곱하기 Q4X 플러스 R4를 대입해도 괜찮아 모르겠으면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뒤에서부터 봐봐 R1 그리고 R2 플러스 X 플러스 3이 생겼고 이번엔 R3 플러스 X 플러스 3의 3의 제곱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기에서 R0, R1, R2, R3, R4 이렇게 해서 R4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맨 처음에 R1부터 만들어지나? 이렇게 처음에는 R1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앞에는 R2가 만들어지고 X 플러스 3의 제곱 앞에는 R3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X 플러스 3의 3승 앞에는 R4, X 플러스 3의 4승 앞에는 R5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고 이렇게 계속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재밌는 게 또 R5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도 여기에서 R3가 나왔으니까 3승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R3X였지. 그러면 R5는 X 플러스 3의 5승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로 지금 나눈 거지. 이건 X 플러스 5가 아니라 X 플러스 3이 돼야겠죠. X 플러스 3의 5승으로 나누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5X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R5 7은 여기다 다 7을 대입한 거잖아. 그럼 7을 대입해 볼까? 그러면 10의 4승이지. 그래서 이거는 10의 4승 R5야. 그리고 여기다 7을 대입하면 또 10의 3승이 R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7을 대입하면 10의 제곱 R3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10R2가 되겠지. 그리고 R1을 더한 게 있잖아. 그게 바로 1, 2, 3, 4, 5래요. 자,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문자가 몇 개야? 5개나 되는데 시간 하나밖에 안 나지. 그러니까 이건 부정방정식이지. 뭔가 이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겠지. 어떻게 보통 제한된다고요? 정수로 제한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심지어 한 자리 자연수라고 제한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구할만 하겠지. 0 또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자 이거는 자 이게 1, 2, 3, 4, 5, 6, 7, 8, 9까지 해도 9, 9, 9 해도 어차피 이거 다 하면 자 이게 99, 이게 999, 이게 9999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 그러니까 많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많이 넘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R5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는 이게 음수는 아니겠잖아. 그럼 R이 2가 될 때 2에서 음수를 더하면 이 수가 될 수 있겠지만 2 이상 돼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수는 어차피 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R5는 뭐가 돼? 1밖에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있겠지. 사실은 이건 부등식으로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대충 이제 이건 알아먹겠잖아. 이렇게 해서 1밖에 안 되겠네라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은 부등식으로 차근차근 다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감각으로 이제 1이라는 걸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1을 찾았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 2344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다 더해봤자 어차피 봐봐. 이게 지금 999까지 최대로 크게 만들어봤자
잘해야 999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2000 단위가 나왔어. 자, 많은 사라졌겠지. 1은 이미 9에서 사라진 거야. 근데 2344, 2345가 이 넘어가 똑같은 거니까 R4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3이면 이게 음수가 되겠잖아. 3000이면 이미 음수가 돼야겠지. 그치?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이건 0 또는 자연수니까. 이건 다시 부등식으로 다 정밀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바로 찾을게요. 그러면 여기는 보나마나 2가 되겠지. 이해돼요? 이건 잘해야 999가 되니까 이게 1이 되면 999까지 더해봤자 어차피 이연수가 될 수 없어. 2345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3, 이게 4, 이게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지. 각 자릿수가 되겠지. 그래서 1, 2, 3, 4, 5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R3 있잖아요. R3가 바로 뭐였어요? 3이었지. 얘는 3이었지. 그리고 R2는 뭐였어요? 이게 4였고 얘가 바로 5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R3X가 뭔지 나온 거잖아. 3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1이 되겠잖아. 그래서 3, 4, 5의 합 1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이번엔 이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x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베타 pq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알파 베타가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실수와 허수 부분이 모두 0이 아닌 정수라고 나왔잖아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야. 자, 허수 부분이 있다는 말은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허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2차 방정식의 근 알파 베타를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했을 때 b는 0이 아닌 거죠. 물론 a도 0이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곱한 것도 0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ab 곱한 건 0이 아니고 ab는 지금 정수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P는 그러면 두근의 합이 되는 건데 둘이 합하면 자 두근을 합한 거죠. 그러면 2A가 되겠죠. 그리고 P는 42I인데 P가 소수래. 자 42I인데 P가 소수야. 근데 A 곱하기 2야. 그러면 P는 정수 곱하기 2니까 짝수가 되는 거지. 짝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어요? P는 2밖에 없는 거죠. 그쵸? P는 2밖에 없고 그러면 P가 2니까 A가 뭐예요? 1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Q를 구하면 Q는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한 거죠. 그래서 Q는 지금 알파 베타 곱한 거 있겠잖아. 그게 지금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것도 42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A가 1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자 재밌는 게 A가 1이니까 자 B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 자 먼저 B가 홀수라면 홀수의 제곱은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 2를 더하면 짝수가 되겠잖아. 근데 짝수가 되는 형태는 뭐밖에 없어요. 실제로 소수인 짝수는 2밖에 없잖아. 그래서 b가 1일 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q가 가능한 게 자, 여기 b에다 2를 대입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자, 짝수 2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홀수의 제곱 플러스 1이 다시 봐봐. 홀수의 제곱 플러스 1이 소수가 되려면 짝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2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홀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만 대입해 봐야겠지. 그래서 2하고 4하고 6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1이니까 2가 나오겠지. 이거는 5, 이거는 17.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은 37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8의 제곱하면 당연히 40보다 커져 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준다 그러면 최대값은 37, 최소값은 2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봐봅시다. 이차함수 fx가 자 이차함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데 근데 이 식은 사실은 블랙라벨 정도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은 사실 많이 봤던 식일 텐데 근데 이거를 전혀 이제 이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식을 처음 푸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 식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럽게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를 할 건데 자 2하고 2가 있을 때는 사실 해석하는 게 되게 간단해요. 나중에 뭐 3하고 5도 있고 이게 뭐 숫자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3하고 5 같이 숫자가 다른 게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미안한데 학원에서 우리가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2하고 2만 있을 때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2에서 x만큼 더하고 뺀 게 있을 수 있겠죠. 다만 x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x가 만약에 음수라 그러면 이쪽이 2-x, 이쪽이 2 플러스 x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하나를 x1이라고 x2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x1이건 여기가 x2. 그치? 그리고 혹은 여기가 x1이건 x2건 어쨌든 간에 fx1과 fx2는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x1 가정하고 여기를 x2라고 가정하면 이때 이거는 자, 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x1 봐봐. 여기에서 얘가 x1, x2건 이게 x1, x2건 그지? 지금 여기에서 2까지 거리가 지금 여기서 x를 더하고 뺐어. 양수면 이렇게 되겠지? 음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대칭축이 뭐야? 아, x는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간단한 거지. 자, x가 2가 대칭축이야. 그래서 자, 2차 항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그치? 그래서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함수값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f가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1까지 거리는 3까지 거리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4까지 거리가 더 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3과 지금 1은 함수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f1은 뭐라고요? f3하고 똑같은 거지. 실제로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F3과 F1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 알 수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는 X와 여기는 X가 똑같은 X는 아니야.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똑같은 X잖아.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다 대입할 수 있겠고 또 이건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대입하면 식이 너무 그지 같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대입해서 생각하면 너무 그지 같으니까 이 식 자체를 바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F1과 F3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 식 자체가 뭐라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축을 가지는 식이라고. 그러니까 2, 3, 4 점점 커지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F2, F3, F4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고 F3은 결국 F1과 똑같은 거니까 이 세서 대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a-2x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제한이 됐어요.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두 실근을 가지려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실수 전체에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별식이 되는데 이거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판별식으로 이제 해설하는 거는 실수 전체에서 실근이 있냐 없냐 여기서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제 판별식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판별식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지금 한쪽으로 이게 x의 제곱을 넘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x를 넘기면 플러스 2x가 되겠죠. 플러스 6을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등식을 만족하는 게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두 개의 실근이면 되겠잖아.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말은 이 방정식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두 개야. 근데 이 등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변형되는 거잖아. 당연히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도 두 개가 되겠지. 근데 이걸 y로 치환하면 이거는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1차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대칭축이 x는 1이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참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라야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안 되는 거지. 또 x가 1 이상인 부분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원래 얼마가 나오느냐?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걸 이렇게 x의 범위가 정의되잖아. 이걸 정의역이라 그러는데 x의 범위에서 함수를 잘라내면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 1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자, 이 두 개의 교점의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겠잖아. 그래서 두 개의 근을 가지면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도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먼저 접할 때 있잖아. 이게 지금 3,0은 지나는데 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데 접할 때도 있겠지. 이렇게 접할 때 하나, 이게 쭉 이렇게 2점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접할 때 하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접할 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실수 전체 범위라고 가정하고 접할 때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2a니까 플러스 8a가 되겠죠?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AA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x자를 곱하면 딱 8a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a-2와 a 플러스 10을 인수로 가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2일 때로 접하고 a가 지금 마이너스 10 지금 기울기잖아. 이 a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렇게 된 모양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하나 이렇게 접할 때 하나 하겠지. 그럼 이쪽에서 좀 접하는 게 생길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a가 2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었는데 이가 2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으면 자 a에 2를 대입할 수 있겠지. 여기다 2하고 2를 대입하면 x의 제곱은 0이지. 그래서 x는 0이지. 그래서 x는 0에서 접하는 거겠지. 물론 마이너스 10도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겠잖아.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3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3컴마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또 6, 어떤 점에서 접하게 되겠죠. 어떤 건지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된다는 건 알아낸 거지. 그치? 말 이해돼요? 자, 여기서 어떤 거? x가 0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러면 a가 2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근데 이때 이 직선이 또 그려지면 자, 여기서 3컴마를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잖아.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요. 여기에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봐봐.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5만큼 커졌으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자, 이 점에서 이렇게 점을 지나면 좀 더 급해진다는 거 이해돼요? 좀 더 왠지 급해져 보이지. 이쪽으로 가면 자,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이게 쭉 연장해 보면 알 수 있겠잖아. 지금 기울기가 자, 이 선하고 그리고 이 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그럼 이쪽에서는 뭐가 돼? 이쪽으로 이제 변하면 반시계 방향이겠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기울기는 급해져요. 그런데 여기 기울기가 봐봐. 재밌는 게 자, 기울기는 5만큼 커졌을 때,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5만큼 커졌을 때 14만큼 커지니까 기울기는 5분의 14가 되겠잖아. 기울기가 2분의 5하고 5분의 14가 있어.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이건 2.8이고 얘는 2.5잖아. 그래서 2.8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더 반시계 방향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자,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두 개가 만난대.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이에 있으면 자, 이 사이에 있으면 근이 여기는 안 만나고 하나만 만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쪽에서는 뭐하다? 이 사이에서는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2에서는 접했잖아. 그럼 그거보다 더 커져야겠지. 그래서 A는 결국 2보다는 커져야겠어. 그런데 어디까지? 2.5까지야? 2.8까지야? 2.5까지는 두 개인데 2.8로 가면 이쪽밖에 안 만나. 여기는 이제 아니지. 여기가 하나만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점까지 즉 2분의 5까지 하면 그게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학원에서 다 했던 문제라서 학원에서 했던 문제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한번 이 동영상 강의 아래쪽에다가 한번 했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쫙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차 함수 fx와 2차 함수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런데 fx와 gx의 합을 h1x라고 했고요. fx와 gx를 뺀 걸 h2x라고 했어요. 그런데 h1x의 그래프는 x축과 접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정의가 됐는데 이 그래프 중에서 첫 번째 h1x는 x축에 접하고요. 그리고 h1과 h2는
또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오직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 자, 먼저 이차함계수가 1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차함계수가 이것도 둘이 2차식과 1차식이니까 둘이 더하면 2차식이겠죠. 근데 이차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차함계수가 1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차함계수가 1인 2차식이야. 그러면 이거는 뺐잖아. 그러니까 이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함수로 그리면 이거 위에는 아래로 볼록, 지금 아래는 위로 볼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첫 번째 h1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접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요. h2x는 자 2,9에서 접하는데 그 2,9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문제가 되겠지. 어쨌든 h2x 이렇게 그려봤는데 재밌는 게 이 밑에 다의 힌트야. 다의 힌트는 뭐냐면 h1x는 지금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지금 h1 알파 항상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알파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h2x는 지금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베타가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이쪽만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지금 h2x가 이쪽에서 접하면 베타, 자 여기서 봐봐. h2 베타보다 지금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 h2 베타야. 그러니까 x에다 베타를 대입했을 땐 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 최대가 되는 값은 당연히 꼭지점의 y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값은 이 꼭지점의 y값이란 거고, 이 꼭지점의 y값이 h2 베타라는 거는 x값이 베타라는 얘기지. 근데 그 베타가 알파보다 작대.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지. 이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지. 그래서 내가 가나다로 식을 쓴 게 지금 이렇게 식을 쓴 거야.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겠지. 자, 먼저 H1과 H2가 이제 다 했는데 만나는 점은 2,9래요. 그러면 H1이 뭐였어요? H1은 fx 플러스 gx였고 H2는 fx 마이너스 gx였잖아. 그럼 아까 여기서 해봤었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2,9에서 접하는 거야. 우선 먼저 2하고 2를 다 대입했을 때 그치? 이게 지금 둘 다 2를 대입했어. 9.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9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다 2와 2를 대입하면 F2는 날라가겠잖아. 그치? 2하고, 지금 여기다 2하고 2를 대입했어? 그러면 F2 날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2하고 2를 대입한 G2하고 마이너스 G2가 서로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G2가 0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값은 뭐야? 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G2가 0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F2가 9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데 자, 이 둘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한 점밖에 없어. x가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 g2는 0이긴 0인데 그 0이 2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2가 있겠잖아. 이게 두 개가 나와? 아니야, 2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뭐야? 중근을 가지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근데 또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gx라 그랬으니까 최고점 계수는 1이 되겠잖아. 그래서 gx는 x-2의 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gx가 x-2의 제곱이고 f가 9란 사실은 구했어. 그치? 근데 우리 여기가 알파였잖아. x가 알파였고 알파에서 접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 식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알파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꼭지점이 알파, 0이 되는 거고 지금 gx의 2차 함계수가 1이었잖아. 근데 fx는 1차식이지. 이건 2차식이고 1차식이야. 둘이 더하면 2차식인데 2차 함계수는 어차피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고점 계수는 1이라고 두고요. 여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파, 0이니까 x-알파의 제곱이 바로 이 h1x의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서 2차 함계수를 끌고 들어왔어. 알겠지? 그리고 가에서 보니까 h1x는 x축에 접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제곱을 인수로 가지겠지. 그치? 최고점 계수는 1로 둔 거지. 여기 gx의 최고점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2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식은 h1x가 x-알파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베타는 뭐였어요? 이때 h2x의 꼭지점의 x좌표였잖아. 그러면 이거를 베타 칸마 감마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뺐잖아.
자, gx를 빼는데 gx의 2차 계수는 1이었어. 근데 이건 1차고 이거는 또 마차야 2차가 되는 거지. 그치? 얘 2차식이 되는 거지. 1차에서 2차 뺐으니까 당연히 2차식이 되는 거고 최고점 계수는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난 gx의 식도 구했고 h1x의 식도 구했고 h2x의 식도 구했잖아. gx의 식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gx를 넘길 수 있겠지.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겠지. fx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면 이 gx를 넘긴 식이 나오겠잖아. 그러면 x-2의 제곱이 넘어가면 fx가 무슨 식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FE가 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 2-알파의 제곱이 바로 9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거나 5이거나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5가 될 수 있겠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또 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마이너스,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5야? 아까 여기서 2,9의 위치가 나왔잖아. 그러면 당연히 꼭 시점의 x좌표는 2보다는 커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알파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투식을 빼서 이거를 전개했더니, 자, 전개하고 완전정식을 묶었더니, 꼭 시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란 거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베타가 뭐가 나오는 거야? 드디어 마이너스 2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알파가 아까쯤에 5였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 베타는 여기서 이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리고 g 알파는 알파에다 5를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이때 fx의 식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앞에 값이 27이 되겠죠. 그리고 g5는요.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잖아. 그러면 3의 제곱이 되겠죠. 9가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4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던 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gx의 식이 딱 근이 하나니까 gx는 완전 제곱식이겠구나. 이게 또 9가 되니까 f2는 9가 되겠구나.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 지금 h1x가 또 접했다는 식이 있겠잖아. 이거 세 개를 이용하면 fx가 먼저 알 수 있겠지. gx를 여기다 대입하면 fx가 나올 테니까요. 그쵸? 근데 이게 2,9니까 알파를 지금 구해보니까 fe가 9였어. 그래서 알파를 구해보니까 알파는 5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다시 5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잖아. 드디어 fx도 구했어. gx, fx 모두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에서 이 형태에서 베타가 뭔지 구할 수 있겠지. 베타가 드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이제 모두 다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차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0의 한 허근을 z라고 그럴 때 x의 3승의 개수가 3인 fx가 이런 식을 만족해요. 그러면 f-3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자, 먼저 이거는 한 허근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그랬더니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봐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지. 여기는 18, 여기는 9니까 더하면 딱 0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근을 찍었어. 최고창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 근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3이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1 내렸어.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고 둘이 더하고 다시 마이너스 3 곱하고 둘이 더하고 또 마이너스 3 곱하고 둘이 더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이건 x 플러스 3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잖아요. 그치? 그래서 식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실근이니까 여기에서 허근 z가 만들어지는데 누누이 말했지만 실계수 방정식에서도 허근은 자 3차건 4차건 2차건 상관이 없어. 실계수 방정식이면 허근은 반드시 켤레근으로 세트로 갖는다 그랬죠. 물론 이거는 이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이들은 다 알고 있지. 여기서 허근 z가 있다면 다른 근이 바로 z바, z의 켤레부 구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Z하고 Z바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쓸게. 이제 Z하고 Z바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 베타로 맨날 썼으니까 이제 알파 베타가 익숙하니까 그냥 Z하고 Z바를 알파 베타로 고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지금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한 허근이 지금 z라고 했을 때 이때 z하고 z바를 알파하고 베타로 표현하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당연히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되겠지. 그리고 두근의 합은 1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식들이 있어. 그러면 이 식들의 차수를 낮춰야 된다 그랬었지. 그리고 차수를 낮출 때는 나눗셈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자 먼저 여기 간단한 식이 좀 더 차수가 낮은 거 여기는 4차고 3차니까 자 만약에 그러면 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3을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식 있잖아. 이게 어차피 지금 알파 베타를 대입할 때는 0이 되는 식이잖아. 그래서 이 식으로 나눠보는 거야. 선생님 여기에서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진짜 나눗셈 잘못 배운 거거든. 나눗셈이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0으로 나눈단 말이 무조건 분모로 가는 줄 알아.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이걸 질문에 떠올리는 학생들 자체가 아니면 이 질문을 떠올렸을 때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 자체가 나눗셈을 개판으로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나눗셈을 제대로 배우시면 자 이렇게 3차식이 있을 때 어차피 지금 z가 이거의 근이었잖아.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3은 0이었잖아. 근데 이 z의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누면 되겠지. 자, 우선 이렇게 나눠주면요. 맨 처음에 최고점계수 맞추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1 곱하면 지금 이렇게 3차, 1차, 상수고 2창이 없으니까 0 쓴 거야. 그리고 이제 계수분리법으로 써놓고 1을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둘이 빼면 이게 1, 0, 3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다시 또 최고점계수 맞춰서 또 빼줘야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1을 곱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빼면 1, 0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한 식 있잖아. x의 4승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지금 x의 4차, 3차, 2차, 1차 상수인데 3차항과 2차항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1차항과 상수항만 표시해주고 자 3차항과 2차항 없으니까 00 써주고 그리고 1차항과 상수항은 6하고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4차항의 개수는 1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를 x로 바꾸고 이걸 x로 바꾸면 x의 4승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맞춰서 빼주면 되겠죠. 그쵸? 물론 학교에서는 이를 앞으로 써요. 근데 뭐 공식이라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상관없으니까 뒤에 써볼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둘이 빼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3, 6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또 최고차항 계수 맞춰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3 되겠서 둘이 빼면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고 여기는 3,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또 최고차항 계수 맞춰서 빼버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꼭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3은요. 이 플러스 3은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고 이 괄호야.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x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또 x의 4승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x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 이 식을 좀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z를 그러면 알파라고 하자. f 알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이 뭐가 똑같다고요? 자 이렇게 나누면 어차피 여기다가 z바를 대입하면 되겠잖아. 그치? z바를 대입하면 어차피 이게 지금 0이 되는 거지. 자, 어차피 z바가 지금 베타였어. 베타를 대입하면 되겠잖아. 근데 베타를 대입해도 어차피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 다 베타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그럼 베타하고 서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식이 결국은 베타분의 1과 똑같다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많이 봤던 식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또 여기다가 이 식 있잖아. 이게 지금 베타였어? 그러면 f 베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그럼 다시 알파를 대입하자. 자, 이게 베타면 이게 z가 알파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z를 그냥 알파로 두고 그리고 z바를 내가 베타로 두면서 계산을 하겠다 그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z를 대입한 건 어차피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알파를 대입했어. 여기서 지금 우리 알파 했잖아. z하고 z바는 복잡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알파 베타로 고쳐서 계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파로 고쳐서 계산할게. 알파를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이 방정식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이건 당연히 0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알파를 대입하면 이쪽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알파의 3승 그러면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은 결국 알파하고 서로 똑같단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알파분의
1로 변환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어떻게 식을 쓰고 싶었어? 내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다시 알파로 고쳐주는 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근과계수 연결을 이용해서 베타분해를 유도하면 이게 3분의 알파가 만들어지겠지. 베타분의 1은 3분의 알파지. 또 알파분의 1을 구하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3분의 베타가 만들어지겠잖아. 그럼 이 두 식을 합쳐서 fx는 3분의 x가 되는 게 이게 x가 알파고 베타가 있다는 식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등식이 알파 베타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3을 곱하고 x를 빼도 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겠지. 그런데 여기서 x의 3승의 개수가 3이래. 그래서 여기 x의 3차 개수는 3이었지. 그럼 3을 곱하면 9가 되겠지. 자, 3차식이니까 2에 말고도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뭐가 돼? 9x가 만들어지겠고 마이너스 k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둘이 곱한 게 뭐였어요? 여기 나와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9x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드디어 fx가 뭔지 구했잖아. 근데 여기서 k값만 구하면 되는데 가하고 나를 이용했으니까 아직 다를 이용하지 않았잖아. 다만 이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겠잖아요. 0을 대입하면 자, 이게 3f0이 되겠지. 여기다가 지금 f에다가 다 0을 대입했어. 3f0, 00을 대입하면 이건 3 곱하기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러면 3, 3이 날아가면서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f0이 되겠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f0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k에다 18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때 k를 18로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fx가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3fx 마이너스 x가 이런 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드디어 f-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다 대입하면 끝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네 정수 A, B, C에 대해서 4차 방정식 x-a, x-b, x-c, x-d는 169의 한 근이 13이야. 그런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먼저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놈을 근이라고 하죠. 이게 근의 정의죠. 그러니까 13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13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수야. A, B, C, D가 정수니까 당연히 여기도 13-A도 정수잖아. 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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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를 곱해서 169가 됐어. 자, 정수하고 정수를 곱하면 정수야. 정수하고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수는 당연히 169의 약수가 되겠고 여기도 169의 약수가 되겠지. 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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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도 정수야. 정수하고 정수를 곱해도 정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69의 약수가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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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정수니까 여기 전체가 정수니까 여기도 정수가 되겠잖아. 그러면 이것도 169의 약수가 되겠지. 결국 이것들은 169의 약수니까 169를 소인수분해 해야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내가 A, B, C, D가 지금 서로 다 다르대. 자, 서로 다른 네 정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한쪽이 뭔가 지금 A, B, C, D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이거를 X1, 뭐 X1, X2, X3, X4 중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XI 하나를 XI 하나를 XJ라고 하자. 그럼 한쪽에 더 큰 놈이 있다는 얘기지. 같지 않으니까 한쪽에 더 큰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방향이 바뀌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13을 이렇게 더했어. 13을 더하면 이 두 개의 수가 다를 때 그치? 마이너스를 씌우고 13을 더했더니 역시나 계속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똑같은 수이 아니야? 똑같은 수가 아니란 거지. 지금 13-A하고 13-B, 13-C, 13-D는 똑같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169의 약수는 되겠지. 자, 그러면 169를 이거를 자 169 곱하기 먼저 1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 169의 약수는 1도 있으니까 그래서 169 곱하기 1이라고 한다면 여기 또 1 될 수 있어 없어? 다 다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1 될 수 없겠지. 그럼 169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것도 안 되겠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169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곱하기 1 곱하기 1을 붙여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169를
더 이제 곱셈으로 분해를 해주면 13 곱하기 13이겠잖아. 그치? 그러면 13 곱하기 13 곱하기 1 곱하기 1이면 4개가 서로 다 달라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2개 한번 붙여주면 돼. 그래서 13 마이너스 13, 1 마이너스 1이면 와, 4개가 다 다르면서 169를 이제 곱해서 169가 되고 169가 되는 169의 약수로 지금 어떻게 곱해서 169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4개가 서로 다르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13-A, 13-B, 13-C, 13-D를 순서 없이 묶어보자. 그러면 중괄호로 묶으면 되거든. 나중에 이걸 집합이라고 배우기도 해요. 자, 근데 중괄호로 묶으면 순서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이 4개가 하나는 13, 하나는 마이너스 13,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면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더하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냥 이렇게 막 더해도 어차피 이렇게 더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 넷 중에서 어떻게 대응이 될 텐데 어떻게 대응이 되든 간에 이 넷을 더하면 결국 이 넷을 더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 넷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3을 4번 더하면 52가 되겠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얼마예요? 5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죠?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